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3일짜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이 그동안의 왕경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일제의 탄압 지배를,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만세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년, 3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많은 3.1 운동이 일어났지,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로부터 105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이것을 즈음해서 저는 나의 소원은 통일 TV를 유튜브로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날까지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에 배웠던, 저희가 생각했던 모든 지식을 털어놓으면서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이 나소통 TV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오늘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조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지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공법학, 특히 헌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사단법인 통일한국 재정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21세기의 헌법이라는 일본 삼성당의 서점에서 공동 번역한 이 내용은 독일 통일 헌법의 초안으로서 현재 21세기에 알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차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사과정 때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여러 선생들에게, 일본인 선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제가 통일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독일에서 직접 책을 사오셔서 21세기 헌법이라는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다음에 재정민주주의라고 제가 귀국을 해서 박사학위 받고 재정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던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일은 왜 어려운가?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어려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제 생각은 일제가 심어놓은 뿌리 깊은 분열 정책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도 이 뿌리 깊은 분열 정책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벗어나야지만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우리 민족이 살아가자는 자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라의 지도를 한번 역으로 놓고 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 생각은 도울 김용옥 선생의 제안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역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한낱 섬나라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그 순방향으로 보면 우리 오른쪽에서 쌓아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역으로 보면 하나의 한 나라의 한낱 섬나라에 지나지 않다.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 주변에 지나지 않고 그다음에 뭐겠어요? 만주. 만주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토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을 생각할 때 왜 어려운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통일이 어려운 것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 둘러싼 우리 이 남북은 냉전의 논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과 대결, 화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과 대결, 화해라는 것은 남북이 그동안에 우리 민주화 이후로 1987년, 88년부터죠. 노태우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남북이 서로 화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995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다시 남북이 대결.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화해를 해서 이제 개성공단도 열었고 어느 정도 통일을 나가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어, 개성공단을 중지를 시키고 개성공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열과 대결 화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자유민주 진영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 중국은 공산이고 러시아는 공산국이 아니지만 독재 진영이죠. 그래서 미일과 러중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냉전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통일은 아주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 다음으로는 북한의 현 정권인 김정은 정권은 내부 분열과 내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외적 제재로 인해서 핵 문제 때문에 핵 개발 때문에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단속과 남한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여줘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지금 대결 국면이고 아주 급속도로 냉전 상태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현재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해결책으로 먼저 남북이 화해를 하든가 쉽게 생각해서 남북이 화해를 하든가 궁극적으로 미일 러중이 이 대결 구조가 해소 미일 vs 러중 러시아 중국 대결 구조가 해소돼야 하는데 이 해소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미일과 러중이 자기 나라 생각하지 우리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요. 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아니면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이런 미국과 일본, 그다음 러시아, 중국 이런 첨예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지 결국 대한민국 이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식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이 자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 대결 구조는 120년 전 120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05년 을사늑약 조약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잃었던 을사늑약이 일본으로부터 어, 빼앗겨서 외교권을 빼앗겨서 이 을사늑약 때문에 예,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1905년 당시 그래도 생각해보면 대한제국은 하나의 나라로 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현재 남북 분단 상태에서 지금보다 그때는 나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20년 전에 고착된 구조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 단계적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소통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주시든가 아니면 댓글을 달도록 할 때 댓글을 하시든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위해서 단계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의 길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통일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통일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통일의 기초를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0년 전에 고착된 그 구조를 말끔히 청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서 자유민주 국가로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잔재라는 것은 뭐냐? 뭐 전혀 없지 않냐, 여러분들. 하지만 당시에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120년 전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모르게 아주 깊숙이 씨를 뿌려놨던 현재까지 이어온 모든 사악한 제도, 뭐 사악한 제도라고 해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사악한 제도, 관행, 습성을 철저히 없애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것은 바로 분열주의, 열등주의, 패배주의 등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열주의, 열등주의, 패배주의 등 우리 민족이 반만 년 이어온 전통과 이 분열주의, 열등주의, 패배주의는 반만 년 이어온 전통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그다음에 미워하면서 분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등하다. 현재 뭐 한류든가 아니면은 우리 경제 발전이라든가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뭐 열등주의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등주의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 패배주의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다음으로 더군다나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관계없는 제도 관행 습성이 우리 모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기대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기대고 그 다음에 제일 선망의 대상이 뭐죠?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껍데기만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든가 껍데기만 받아들이고 알맹이는 전혀 미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서 전혀 관계없는 제도나 습성이 현재 우리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없애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사늑약으로 이제 애교권을 잃어서 그 애교권을 쥐고 우리의 목숨줄을 저어왔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흔히 이등방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10월 16일 스노우노군이라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노우노군이라는 그 지방에서 일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스노우노군이는 시모노세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데 시모노세키는 조선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통관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기리가 조선을 침략할 때도 이 시모노세키와 규슈에 성을 쌓고 나고야 성을 쌓고 침략을 했죠. 침략 준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의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날 일제로부터 사형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월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인데 이상하게도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용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모든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에서 100년이 지나면 서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다 사면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일본은 안중근 의사만큼은 아직도 사면을 하든가 용서를 하는 적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왜 그럴까? 이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기초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런 상황이며 그 전에도 일본이 오구보 도시미찌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저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전부 사면 복권이 전혀 됐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만큼은 사면 복권은 일본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63년 밀항을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1864년 귀국을 하는데 이때 그 귀국한 이유는 서양 열강이 일본을 함대가 침략을 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파에 가담합니다. 당시 막부 정부였기 때문에 막부가 이 개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국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유신파에 적극 가담해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토 히로부미 사진이죠. 다음으로는 1882년에
이제 일본도 이 1886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1882년이면 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헌법 제정은 뭐냐면 의회가 열려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헌법 제정을 한 준비를 위해서 유럽을 사절단으로 참가를 하는데 또 유럽입니다. 이때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어, 들립니다. 처음에는 영국에 들렸지만 영국은 헌법이 없고 그 다음에 영국이 왕국이지만 결국은 의회가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을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왔지만 프랑스에서는 당시 1882년이면 나폴레옹 3세가 실각을 하고 다시 혁명으로 혁명파가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버리고 독일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그때 제국이죠. 그 제국에서 헌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헌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때의 제도가 우리나라까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한국 통감의 통감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에서 저격을 받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실, 흔히 안 나오는 사실. 아버지는 하야시 임십장이라는데 하야시 주저라고 일본말로 하죠. 이 임씨였어요. 임씨. 하야시 성이 하야시인데 이 하야시에서 원래는 농부였는데 이제 그 하급 중급 하급 무사로의 그 양자로 갑니다. 그래서 양자로 가서 거기에서 이또성을 받아요. 그래서 이또 주조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임시기 때문에 한국계가 아니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어, 연구를 하는 그런 어, 사람을 아직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확답은 못 하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는데 이때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의 대표로서 정권 대사는 구로다 기요다카하고 부사는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는데 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 부사로 참가를 했는데 이 1863년 영국 유학 미랑으로 영국 유학할 때 이또가 이노우에 가오루와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 정권 대사는 쿠로다 기요다카, 부사는 이노우에 가오루인데 이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1875년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자 이 막후에 이또, 그 다음에 이노우에 고아시, 그 다음에 프랑스인 보아소나드가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이 강화도 사건 조사위원회를 이 세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해서 강화도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기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절단을 막 보냈어요. 보내면서 여기에 후일령, 그다음 내론, 지침 같은 거, 내론 등 이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세 명이 이또, 이노우에 고아시, 그다음에 보아소나드가 이 세 명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청독부에 남아있던 책인데 이또와 관련된 이
조선 교섭 자료라는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제가 복사를 해왔거든요. 이 국립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요. 조선 교섭 자료. 이 상중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어, 이 책에 보면 이게 전부 이또의 그 서고에서 나온 자료를 이게 어, 1900 소와 11년이니까 1920 20 30 36년에 이걸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까요? 조선 교섭 자료 이거 있는데 이런 여기에서도 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앞으로 이 나소통 TV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 책이 뿐만 아니라 이또가 심어놓은 모든 제도 일부 일제의 잔재를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또 히로부미의 이 잔재를 청산해야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마음을 먹고 3월 1일 3일째를 기념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